연끌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 지금 살기 좋을 것이냐 아니면 살기 힘들 것이냐. 자 보면 어때요? 20년 만에 집 샀더니 재인 취급. 문정부에 속았다. 뭘 속은 거죠? 문정부는 시작부터 사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실거주들 사지 말고 나중에 사라. 안정된 다음에 사라. 근데 20년 만에 집을 본인이 샀으니까 속은 게 아니라 못 믿고 산 거잖아요. 근데 뭘 속은 거예요? 죄인 취급했다. 지금 내 집 마련해서 죄인 취급하는 거 있나요? 없죠. 임대를 놓았을 때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안정을 위해서 임대법 강화했죠. 다주택의 경우는 규제가 강화되죠. 다주택의 경우는 내 집 외에도 여러 채를 산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고가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의 핵심들은 보통 재건축이었죠. 혹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신축이 오른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고가 아파트를 띄웠다. 이거는 대부분 시대 차익을 보기 위한 거였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대 차익보다는 그냥 나중에 차익 볼 수 있도록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죠. 20년 만에 집 샀는데 요런 쪽으로 샀으면은 잘못된 거죠. 투기를 한 거죠. 내 집 마련했다. 내 집 마련했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올라요? 재산세 엄청나게 폭등했나요? 폭등해봤자 1, 20만원 정도죠.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그리고 20년 만에 고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던 사람이라면 20년 만에 집 산 게 아니죠. 그 전에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던 거고.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 사람은 뭐래도 비난하는 사람이니까. 빚내서라도 집 사겠다는 심정을 아십니까? 알죠? 아니까 대출규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출규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실수요들 무리해서 빚내서 사지 말라. 근데 빚내서라도 집 사겠다는 심정 저도 알죠. 언론이 맨날 오른다고 하고 여기 언론사에서 나오는 전문가들도 맨날 이쪽에 이권 개입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른다고 하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오른다고 한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카페에서 가서 테러한다. 저희 말 맞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오른다는 말 맞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테러가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저희죠. 지금까지 안 사고 두신 분들 자기 지금 재산이 깎이는 건 아니니까 두지만 이 사람들은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속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거죠. 다음에 나보다 바보인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만큼 내가 먹는 거다. 이게 시세 차익인 거죠. 그런 거에 안 속고서 끝까지 올랐을 때 자기가 이제 차익을 내고 팔아야 될 시기에 제가 와서 이야기해서 구독자 한 38만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1%만 안 사서 3,800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자기네들 3,800개를 못 파니까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데는 안 그러죠. 특히 이렇게 오른다 하는 사람들 다 여기서 이익 챙겨먹는 인간들이죠. 정부가 못 잡은 집값 코로나가 잡겠네. 지읒비을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사실상 12, 16대 제대로 잡히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9.13 때 제대로 잡혔어야 되는데 위기가 크게 터지지 않았죠. 처음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미중무역전쟁, 금리 인하했다.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호도에서 올렸죠. 12, 16대 어땠어요? 다시 잡히는 경우였는데 위기가 또 터졌죠. 코로나 때문에 금리 대폭 인하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맨날 유동성이니 뭐니 저금리니 해가지고 또 호도에서 올렸다. 코로나 때문에 잡힌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역효과 난 것도 많다. 매물 내놔도 안 팔리는 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규제 정책이 강력하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15억 이상은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2금융권 이상까지도 대출 규제 지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고 규제 계속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잡힌 건데 규제 정책은 무조건 오르고 집값은 코로나 때문에 잡힌 거야. 이런 심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따위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랑 연동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리는 거라서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추석 지나면 오를 것이다. 이따위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여력이 돼요. 사람들이 6.17 대책이 나오면은 부추겨요. 경실련까지도 그래요. 경실련이 이 얘기를 단지 이때만 했을 것이냐.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계속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비판은 계속해요. 경실련은 원래 정부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문정부만 비판했냐? 이때도 다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가장 서민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언제 때리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서 대책 나오면은 해서 이 사람들이 대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규제, 지방까지 집값 상승, 풍산효과 초래. 6.17 이후에 수도권 오히려 잡혔죠. 집값. 7.10 대책 효과 제대로 나왔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올인한 연끌 30대 이런 거 내보내죠. 세금 폭탄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요. 세금 폭탄을 하면 집값은 떨어져요. 세금 폭탄이 아니니까 안 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보이세를 1% 낸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 내면 돼요? 1,000만 원이죠. 근데 보이세를 10%까지 올려버려요. 1억씩 내야 돼요. 아, 보이세 부담되니까 자기가 한 1,000만 원밖에 부담을 못한다. 그럼 1억까지 떨어뜨려야죠. 그래야지 부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야 1,000만 원이 되니까. 즉 보이세 강화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똘똘한 채 신고가 행진. 신고가 행진하는 데 있고 급매물 쏟아지는 데도 있죠.
근데 신고가 행진하는 것만 찝어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는 왜 가격 떨어진 것만 핀셋으로 찝어서 이야기를 하냐. 니들이 그런 식으로 호도하니까 반대로 미러링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다. 신고가 행진하는 데도 있으면은 효과 보고서 급격히 떨어진 데도 있다. 그리고 이쪽이 대장주다. 평소 때 기사에 나오지도 않는 아파트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선 대장주 강남의 아파트들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진실이에요? 지금 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설이는 동안 2천 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설여야 되죠. 다 같이 망설이는 시기가 오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유도하니까 한둘씩 망설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영끌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 그랬어요? 이번에도 똑같았다. 망설이는 동안 2천 뛰니까 30대들 영끌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거 다 금매, 경매로 쏟아졌죠. 투기꾼들이 30대들한테 팔고 차익 올리는 동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떨어졌죠. 그리고 이 30대가 설거지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금리 낮아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보다 가계부채가 훨씬 더 폭등했다는 거죠. 가계대출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예금은행에서 특히 많이 올랐죠. 신용대출 잔액 추이 지금 8월 말에 벌써 124조 원. 이 와중에 저금리랍시고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고정금리 잘 해주나요? 보통 변동금리로 많이 들어가죠. 변동금리로 들어갔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금리 분명히 다시 올리죠. 채권이랑 지금 기준금리랑도 괴리율이 커졌고 그 전부터 계속 금리를 끌어올리려다가 미중무역전쟁, 코로나 두 번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금리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해결되면 금리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되면은 유동성만 늘어나지 돈이 돌질 않아요. 그게 다 빚으로 늘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 안 올리면은 자산 가치만 폭등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어나든가 문제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무리한 사람들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연체율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5%가 연체 중이다.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이 연체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100억까지 늘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3%가 연체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은 떨어졌는데 연체하는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3억이죠. 이쪽이 훨씬 크다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 가계대출 쭉 이때 급격히 늘어났다. 왜? 영끌 대출을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계대출은 늘어나는데 지금 얘기 많이 나오죠?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M2 통화량 이런 거. 무슨 소리예요? 대출이 늘어나는데 M2 통화량은 2년 내 사용 가능한 금액 그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대출 받아서 누가 사는 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화에서 빠지고 있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특히 올해가 더욱 심각하죠. 연체 증가, 경매가 되는 거죠. 세금 체납, 공매가 되는 거죠. 둘 다 늘어나고 있다. P2P 같은 경우 특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법인,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 올해 7,26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많이 샀어요. 그런데 617부터 710 대책으로 법인 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다. 종부세만 6%죠. 다주택의 경우 6%씩 매년 낼 수 있어요? 1억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600만 원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한 9억 정도 한다고 합시다. 얼마예요?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5,400만 원이에요. 종부세만 5,400만 원씩 내면서 그 9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금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금에 놀란 법인들 아파트 팔고 있죠. 얘네들이 팔고 있는데 왜 자꾸 영끌을 유도하냐는 거예요. 저 세금에 놀란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갭투기 피해 속출 깡통전세 피하려면 갭투기 깡통전세 되면은 이거 다 결국 뭘로 간다? 경매로 가죠. 전세낌 매물 안 팔린다.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국에 자꾸 집을 사라 그래요. 실수요자는 지금 사도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곡소리 날 때가 살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에 설거지 부대로 들어갔다가 집 잃은 사람들한테 곡소리 나게 쳐맞아 봐야지 그딴 얘기 다신 못하죠. 자, 경매 물건 쏟아져도 살 사람 없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데 안 사요. 낙찰 이런 데 같은 경우 창원, 지법, 통영 지원 경남이 지금 이런데 울산에서 창원에서 거제에서 포항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다. 투기 수요들이 부산도 있고 울산이 먼저 들어갔죠.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 경매도 찬바람이다. 유찰이 늘어난다는 거죠.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죠. 지금은 유찰되더라도 비싸다는 거예요. 한 두세 번 유찰됐다. 한 번 유찰되면 80, 두 번째는 64%, 세 번째는 한 51.2%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 가격이 반값이네? 이때 낙찰 받아야지. 여기까지 떨어지고 또 유찰되고 또 떨어지고 이런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이냐?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죠. 집을 내가 싸게 사서 들어가려고 봤더니 내 전세금 주기 전까지는 안 빠져가면서 유치권을 유지하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싸다고 지금 사면 안 돼요. 왜? 매매가가 비싼데 그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낮아진 거니까.
사실상 그냥 한 번 나오더라도 과거 매매가 수준 정도까지 될 정도는 돼야 경매를 받을 만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경매 줍줍, 현금 부자들 줍줍 이런 얘기 하는데 안 줍줍하고 있죠. 투기꾼들도 전매 제한 피해가려고 지금 불법 전매하다가 싹 다 걸리고 있다. 불법 전매 왜 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건데. 그러면 한 1년 있다 하지. 지금 1년이랑 2년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이런 시국에 집을 사야 될까요? 이 시국에 재건축 사야 돼요? 영업 못하고 조합은 총회 못 열고 재건축 안 되고 있죠? 여기 지금 뭐 가격 폭등한다 하는데 그 폭등하는 이유 매물이 없어서죠. 팔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 많다. 근데 왜 못 팔고 있어요? 등기가 안 나오니까. 등기 빨리 내려고 오여야 되는데 못 열죠, 총회도. 그러니까 이 등기 계속 밀린다. 내년 6월까지 밀리면은 여기 완전 망하는 거죠. 내년 6월부터는 보이세도 많이 나오고, 보이세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내년 6월까지 밀려버린다, 등기가. 그럼 완전 망하는 거죠. 경기 침체 늘 악순환 된다 그랬죠. 실직하면 소득 떨어지고, 빚 연체되면은 연체 이자가 붙죠. 부담 가중되면서 소비는 더욱 감소될 테고, 기업 사정 안 좋아지죠. 혹은 자영업도 안 좋아지죠. 다시 실직. 이 악순환이 돌고 있는 때다 지금. 초창기임에도 꽤 많이 느끼고 있죠. 당장 코로나 다 해결된다고 해도 회복되는데 수년은 걸려요. IMF 때 성장률 바로 회복됐다고 해서 IMF 때 거 바로 회복됐어요?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때 내내 그거 회복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늘어나고 있다. 신용대출 이거 다 B2 영끌이에요? 아니죠. 생계형도 많아요. 자영업 같은 경우는 가게 유지하려고,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공실 나버리니까 가게들 다 빼버리니까 그 빚 갚으려고 오히려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빌리는 경우도 생긴다. 패닉바잉 여전하다고 하는데 요 중에는 굉장히 많은 증여성 거래도 있을 것이다. 증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증여세, 두 번째는 뭐예요? 5년간 매도 금지. 그러니까 아무리 즉사경에 돈다고 하더라도 거래 형식으로 자꾸 증여하려고 한다. 이런 거래도 꽤 많이 껴있겠죠. 20대들 패닉바잉이라고 요새 갑자기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20대들이 패닉바잉이 돼요? 돈이 있어요? 금수저 아닌 이상?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해서 뭐 20대 거의 후반에 되죠. 그때 막 억대 연봉 받는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아니다. 다 이거 증여성 거래다. 패닉바잉이라고 자꾸 유도하는 거죠. 결론, 이 시국에 집 사나요? 물가가 저물가가 됐을 때 플러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때 실물자산 자꾸 사라고 유도하는 사람들 상종하지 마라. 개뿔도 모르거나 당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근데 물가가 최근에 좀 오르던데요? 이거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이건 억지로 올린 거예요. 근데 재난지원금 끝나니까 침체 바로 일어났죠. 7월에 소비 급격하게 떨어지고, 거기다가 앞으로 규제로 인해서 매물 늘어나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매, 공매 이런 것들 쏟아질 것이다. 지금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금매를 하든가, 못 막으면 경매 넘어가는 거죠. 세금을 못 내면 공매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자꾸 이 시국에 집 사라고 부추깁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시겠다는 분들은 끝까지 사세요. 선택은 제 몫이 아니니까. 본인의 자산은 본인이 알아서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 탓하지 마세요. 아까 20년 만에 샀는데 문정부에 속았다 하는 것처럼 부동산 카페에서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하면 된다더라 하면서 20년 만에 그 말 듣고 하남집을 샀다 뭐 이렇다고 했는데 떨어지니까 라이트하우스에 속았어요. 저는 분명히 위험하고 조만간 경제 위기 한번 크게 터질 수 있고, 그 위기가 부동산으로부터 촉발될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